삼각형 ABC에서 C가 각이 45도이고 AB가 6일 때 꼭지점 AB에서 각 변에다가 수선해발 내린 걸 D이라고 했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먼저 C의 각도가 45도라고 했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B의 길이가 6. 이러한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각각 수선해발을 내려가지고 그 지점을 D와 E라고 했다. 그때 어떤 길이를 구하자? 요 길이를 구하자 라고 했어요. 일단은 각도랑 마주보는 변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 이 변과 이 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 이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수선해발을 내렸기 때문에 또 뭐도 생긴다? 직각 삼각형들이 생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45도와 직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들이 보이니까 특수각이 되는 삼각형이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라는 길이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도 얘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자라는 게 되는 거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또 A와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ACD라는 삼각형에서 보시면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 길이가 B면 여기는 2분의 루트 2 B가 되겠죠. 됐죠? 자, 마찬가지로 BCE라는 삼각형에서 보시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요 길이가 A였으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2A라는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각각 써볼 거고, 큰 삼각형에서 먼저 코사인 법칙을 쓰면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45도 해서 2분의 루트 2. 정리해 보시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그만 삼각형 CDE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똑같이 써보시면 DE의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그래서 2분의 1 a제곱 더하기 2분의 1 b제곱 빼기 2배의 두변 길이 곱이니까 2분의 1 ab, 거기에 코사인 45도까지 해주시면, 자,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둘이 얼마만큼 차이 나니까? 2배만큼 차이 나고 있으니까 D2의 제곱의 2배를 한 게 36이 될 거고, 따라서 D2의 길이의 제곱이 얼마 나온다? 18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D2의 길이는 얼마? 3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얘와 얘 사이에 3의 n-1제곱 개수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에 대한 특징, 등차 중앙 이런 것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 현재 SN을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의 합을 SN이라고 했네요. 그때 SN에 대한 시그마 값을 구하자라 했으니까 결국 SN에 대한 식을 알아야 시그마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얘네들의 합은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 합 공식을 쓰게 되면 더하고 있는 항의 맨 처음과 맨 나중에 있는 항 합하시고 반 나눈 다음에 항의 개수인 3의 n-1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이 둘의 합은 결국 무슨 합과 같아요? 얘와 얘의 합, 즉 등차 중앙에 의해서 얘네들의 합, 얘네들의 합, 얘네들의 합 다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값이 이 값하고 이 값이니까 얘네들을 얘네들의 합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정리를 하시면 3분의 1에 n-1제곱 더하기 3분의 1에 n제곱, 그걸 절반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얘랑 얘랑 약분해서 1이 될 거고, 얘랑 얘랑 약분해서 3분의 1이 남겠네요. 자, 따라서 계산하니까 얼마?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SN이라는 값은 결국 n이랑 상관없이 항상 3분의 2가 나온다라는 거고, 얘 값은 결국 시그마 1부터 36까지 3분의 2란 얘기니까 3분의 2가 몇 개 있어요? 36개가 있어서 계산하시면 얼마?
24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수열합을 SN이라 했을 때 SK와 SK 플러스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에 대해서 SK 값이 마이너스 77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식을 넘겨봤을 때 SK 플러스 1 빼기 SK 값이 얼마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빼시면 실제로 뭐가 남아요? AK 플러스 1이라는 항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라는 거는 어떤 번째부터는 양수항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등차수였기 때문에 처음은 음수항이었다가 나중에 양수항이 나오게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수항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항이 K 플러스 1번째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K에 대해서 SK, 즉 이거 저는 뭐예요? 다 음수 또는 0이 되는 항이죠. 그래서 거기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77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현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 수열 AN에 대해서 나조건을 보시면 A9와 A6이 어쨌든 마이너스 해야 같아지니까 부호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A6은 A9는 부호가 어떻게 된다? 음수, 양수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고 했는데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들도 보시면 이 세 개의 곱이 양수가 된다 했으니까 얘 세 개의 곱이 양수가 되려면 음수,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양수항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를 생각한다면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결국? 7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8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양수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따라서 K가 7이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S7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77이다 라는 값 하나랑, 그리고 실제로 나조건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값만 이용해서 이제 부호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 수치적인 값, 5분의 4를, 마이너스 5분의 4를 곱한 값이 같아진다라는 건 안 했으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공차나 첫 장 이런 거를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얘는 등차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2A1 플러스 6B, 이 값이 얼마다? 7 나누면 마이너스 11, 거기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2. 따라서 A1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11이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식은 양변 마이너스 5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5A9, 얘가 4A6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5A1 마이너스 40D, 얘가 4A1 플러스 20D가 될 거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9A1 플러스 60D가 0이니까 3 나눠주시면 3A1 플러스 20D가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해봅시다. 여기다 세배를 하고 두 식을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세배하면 3A1 플러스 9D, 얘가 마이너스 33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두 식을 이제 빼시게 되면 11D가 33이 나오면서 D 값이 얼마? 3이 나오게 되겠네요. A1은 얼마? 자, D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9 넘기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A3하고 A6이랑 A9의 곱이었으니까 A3은 여기서 공차를 2번 더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4. 공차를 3번 더 더하면 되죠. 9를 더 더하니까 마이너스 5. 9를 또 더 더하니까 4가 나오겠네. 이것들에 대한 곱을 구하자 라고 했으니까 계산하시면 28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4 값이 나왔고 S15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연립을 하면 결국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일반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얘를 만족하는 어떤 n의 값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일단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S15라는 값은 A1 더하기 A15, 그거의 절반 곱하기 15, 얘가 될 거고, 얘는 대체 가능하죠. 바꾸게 된다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15 곱하기 A8이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390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A8이 얼마다? 15로 나눠주게 되면 2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4 값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요 사이에서 몇 칸만큼 더 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4칸만큼 더 갔으니까 공차를 4D만큼 더해 주셔야 할 거고, 여기선 숫자가 얼마만큼 커졌어요? 12만큼 커졌으니까 4D 값이 결국 12가 나오면서 D가 얼마다? 3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공차가 나왔으면 바로 3n 플러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번째 항이 14가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14가 나오려면 이렇게 일반항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넣어보자. 그럼 1 넣어보면 마이너스 A1, 2 넣으면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렇게 바뀌어가는 수열이 되겠죠. 수열의 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홀수니까 마이너스 값이 튀어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플러스까지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A, 2n까지 나오고 마이너스 A, 2n 플러스 1까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두 항씩 다 묶게 되면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것들이기 때문에 등차수에선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면 뭐가 남아요? 공차들이 남는다라는 거지. 그럼 이 식은 결국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공차가 현재 몇 개가 더해졌고 2n개가 2개씩 묶여 있으니까 n쌍이 있겠죠. nd가 있고 마이너스 a 2n 플러스 1이 되겠지. 얘는 따로 남아있죠. 따라서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1이다 라는 거고, 이 값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a 2n 플러스 1 빼기 nd가 몇이다? 4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항에서 공차를 몇 개 뺐다, n개 뺐다라는 거니까 항이 거꾸로 n칸 이동하게 될 거고, 결국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4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따라서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3에 n 플러스 1 플러스 2가 41이 되도록 하는 n값을 찾자라는 거니까 넘기면 39, 3으로 나누면 13, 1 나눠주면 1 빼주면 12의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반항이 an 3n-2인 등차수 an이 있어요. 제가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 ak라는 어떤 집합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게 가, 나, 다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잡혀 나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현재 A1은 정해줬어요. 1부터 어디까지? 16까지. 이렇게 연달아 있는 6개의 숫자를 잡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얘가 A1이에요, 현재. 자, 그 다음에 집합 AK는 AN의 항들 중, 얘네들의 항들 중 3K 플러스 3의 연속한 항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그러니까 1을 실제로 집어넣어 봤을 때 어때요? 6개의 연속한 항 나오고 있었죠. 그 다음 2일 때는 얼마예요? 9개의 항이 될 거야. 결국에는 K가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서 개수가 몇 개씩? 3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집합은 다음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는 전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속된 숫자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항과 전항을 이제 차집합을 했죠. 그럼 전항에서 다음 항을 차집합을 하면 겹치는 부분 빼고 남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겹치는 부분 빼고 남은 부분이 4개가 남는다라는 거는 이 집합이 현재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앞에 있는 4항씩 계속해서 남는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A2는 언제부터? 여기까지 겹쳤다라는 거고, 여기는 겹치지 않은 원소 4개가 남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 9개의 항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A2가 된 거죠. 그 다음에 A3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요 항들 중에서 겹치는 것 제외하고 앞에 4개 항이 남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A3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 AN 집합에 대한
제일 작은 원소와 최소값, 최소 원소, 가장 큰 원소, 최대 원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작은 원소만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 칸수가 계속해서 똑같이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A4도 어떻게 돼요? 4개를 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37이 이제 그 다음 A4에 대한 가장 작은 원소가 되겠지. 그럼 몇 칸씩? 4칸씩 현재 규칙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한 칸마다 차이가 얼마였으니까? 3만큼 차이 났으니까 4칸이면 총 몇 만큼 차이 나요? 12만큼 계속해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가장 작은 원소들도 결국에는 뭘 이루고 있는 상황?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공차가 12니까 12n을 딱 써놓고 첫째 항이 1이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빼기 11이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최대 원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대 원소, A1에서의 최대 원소는 16이 됐죠? A2에서 최대 원소는 37이 됐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 이 숫자들 사이에서도 또 같은 간격의 차이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칸수는 7칸이 차이 날 거고, 한 칸당 3만큼 차이 났으니까 얘는 21만큼의 차이가 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숫자를 비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결국 공차가 얼마? 21이라는 거고, 공차가 21이니까 21엔 딱 써놓고 첫째 항이 16이 나오도록 하는 거니까 빼기 5가 있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제 문제 아래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보시면 이제 A10하고 AP의 교집합이 없도록 하는 10보다 큰 작은 자연수 최소값을 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뭘 만족해야 되는 거야? A10이 있고 그 다음 10보다 큰 자연수니까 이게 이동을 됐을 텐데, AP는 이동이 됐을 텐데, 이거랑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는 이 집합의 최대 원소랑 이 집합의 최소 원소가 어떻게 된다? 최소 원소가, AP의 최소 원소가 A10의 최대 원소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A10의 최대 원소보다 AP의 최소 원소보다 이쪽이 더 크다를 만족해야지 둘이 겹칠 일이 없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럼 A10의 최대 원소는 얼마야? 여기다 10을 대입하면 210 빼기 5니까 2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P의 최소 원소는 여기다가 P를 대입하시면 12P-11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 P의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거지. 그럼 정리해 봅시다. 10을 넘겨주고 216이 되겠죠? 그거를 12로 나눈 거니까 11을 나눠주시면 얼마? 18이 딱 나오네요. 그래서 P의 값은 18보다 큰 자연수니까 몇부터? 19부터 될 수 있다.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랬으니까 19가 되겠네요. 수열 AN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할 때 얘의 값을 구하자 라고 했어요. 어쨌든 얘는 뭐냐면 합이에요. 합. 어떤 수열들의 합이고 그 합이 n제곱으로 나왔다라 했으니까 A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다음 합과 전 한 가지의 합을 빼셔야 어떤 관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 쭉 대입하시게 되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A1, 그 다음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A2 해서 어디까지? n까지 할 건데 n-를 먼저 대입해 볼게요.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a(n-1) 이제 n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an, 이 값이 n제곱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를 이제 집어넣게 될 건데 다 전항까지의 합을 한번 확인할 건데 n에다가 n-를 집어넣으면 요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n-1을 집어넣게 되면 k는 1부터 n-1까지 k분의 1 빼기 n분의 1 a k가 n-1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제가 n 대신에 n-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n에 대한 범위는 하나 올라가서 2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부터 대입해야 1이 나오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1일 때는 0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부터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얘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자, 1부터 쭉 대입할게. K에다가 1 빼기 n분의 1의 A1, 2분의 1 빼기 n분의 1 A2 해서 마지막에 n-1 집어넣게 되면 n-1분의 1 빼기 n분의 1 A의 n-1. 이 값이 뭐더라? n-1의 제곱이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두 식을 쭉 다 뭐하게 되면, 빼게 되면 요거는 사라지게 될 거고, 뺐으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의 A1 으로 묶을 수 있을 거고, 얘도 얘 사라지고 빼기가 되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A2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얘네들까지 뺀 거 정리해 보시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an-1이 될 거고, 여기까지는 봤을 때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이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뺐더니 또 얘도 뭐 나와? 그대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앞에 곱해져 있는 요것들이 다 묶을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결국 얼마? 2n-1이 될 거고, 앞에 있는 것들 다 묶어내시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묶은 거 나머지는 수열들의 합이죠? SN이 되겠죠, SN. 이 값이 얼마더라? 2n-1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SN은 요 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통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곱해주게 되면 n 플러스 1 2n-1이 되겠지. 물론 1 이상이고 얘는 2 이상이었으니까 연립해서 나온 결과도 2 이상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걸 확인해 보면 12분의 1 앞으로 빼고 SK에 대한 합이니까 결국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12분의 1의 S8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다가 8 집어넣은 값이니까 8 집어넣게 되면 8 곱하기 9 곱하기 15가 되겠네요. 자, 이제 계산합시다. 4로 나누면 3, 2. 3 나누면 5니까 90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양수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어요. 일단 fx가 어떤 함수냐면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일 때는 우리가 치역을 보려면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고,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점근선의 형태로, 점근선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식을 조작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일단 식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현재 얘는, 자, 밖으로 빠지는 몫은 얼마인 거고? 4분의 k-1이 될 거고요.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2 값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대입하시게 되면 6k 플러스 2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다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로 나눠주시면 현재 이러한 값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점근선이 어디예요? x는 마이너스 2일 때, y는 4분의 k-1일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점근선으로 할게요. 4분의 k-1이라는 점근선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정의역은 어디부터? 양수 구간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쭉 그려진 요것만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현재 점근선 4분의 k-를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여기 어떤 점부터 쭉 내려가는 이런 함수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이 높이는 얼마?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0 대입하시게 되면 8분의 8k 플러스 24, 8로 약분하시면 k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치역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나오게 됐다? 4분의 k-1보다는 크고요. k 플러스 3보다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작다가 되겠지. 됐나요? 자, 근데 그러한 치역의 원소 중 정수의 개수가 3n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가 3n개라는 건데, 이럴 때는 좌와 우를 보시면서 혹시 좌우 중에서 정수가 어떤 게 될 수 있나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k는 자연수이긴 하지만 4분의 k-1은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했을까? 얘는 자연수, 정수가 결국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정수인 값 기준으로 거꾸로 이제 개수를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수가 제일 큰 게 k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은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거꾸로 세 나갔을 때 총 3n개의 정수가 생기기 위해서는 k-3n 플러스 3까지 가셔야 된다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전에 있는 k-3n 플러스 2라는 값은 이 범위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고, 이쪽에 대한 경계가 얘와 얘 사이에 있거나 또는 어디 있어도 되지? 얘랑 같아도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4분의 k-1이라는 이 경계는 요 사이에 있긴 한데 이 경계랑 같아져도 된다 안 된다? 등호가 없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식 하나랑 이식 하나로 해가지고 k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 나머지는 정리니까 넘어갈게요. k 값은 4n-3분의 13보다 크고 4n-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 k의 합을 an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 뭐가 있죠? 4n-3이 있고요. 얘는 사실 얼마니까 4n-4점 얼마 얼마 하고 있는 거니까 4n-4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겠네. 그럼 얘네들의 합이 an이니까 계산하면 8n-7이 되겠죠. 그래서 그 8n-7에 대한 시그마를 이제 계산하자라는 거지. 자, 이제 계산하시면 8 곱하기 2분의 20 곱하기 21 빼기 140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시면 1680에서 140을 빼는 거니까 1540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이 0부터 이 구간 안에서 얘가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때 얘를 구하자 했으니까 일단 an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려면 얘와 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얘를 보시면 코사인 n파이x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각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바꿀 수가 있죠.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도 사인 제곱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식은 먼저 뭐가 되고 마이너스 2 사인 n파이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얘도 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4 빼기 4 사인 제곱 n파이 x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저 정리합시다. 자, 내림차순 사인 제곱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거고, 어차피 절대값 안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싹 다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4 사인 제곱 n파이 x 플러스 2 사인 n파이 x 그리고 둘이 더하면 1인데 싹 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사인을 치환해가지고 치환한 식, 2차식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n파이 x를 치환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치환한 거 먼저 쓰면 4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치환하면 항상 치환 범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 x의 범위는 0부터 2였으니까 0부터 2까지는 이 함수가 어떻게 돼요? 0부터 2n파이까지 사인을 보겠다라는 거지. 결국 n개의 주기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고 거기다가 뭘 꽂아봐? 얘를 꽂아 봤을 때 만나는 교점, 그럼 그 교점은 t값이 나오는 거예요. t값. 그 t값을 다시 구한 t값을 어디다가 사인에다가 또 껴 넣어가지고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두 함수를 보아야 되냐면 얘와 얘의 교점도 봐야 되고 얘와 얘의 교점도 보셔야 돼요. 자,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sin n파이 x라는 함수는
주기가 얼마인 함수예요? 주기가 n파이분의 2파이니까 n분의 2가 주기가 되겠지. 그럼 0부터 2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몇 개의 주기가 들어가게 돼? n개의 주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n개의 주기를 그려야 되는데 어차피 교점 개수를 보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한 개의 주기만 그려놓고 나중에 n배 하는 식으로 구할 거예요, 개수를. 자, 그래서 주기가 n분의 2니까 여기가 n분의 2, 여기는 n분의 1. 한 주기만 일단 그려보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꽂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t 값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t를 꽂아보겠다. 만약에 이런 데 꽂았으면 교점 개수 2개에다가 n개 주기가 들어간다 했을까? 2n개의 총 교점 개수가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 점하고 요 점은 한 개씩 나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요 사이는 2개씩 나오는 거 오케이. 근데 여기는 몇 개냐면 3개다 라고 하면 틀려요. 왜? 그 다음 주기를 그려봤을 때 겹치게 되거든. 이해됐나요? 그럼 어떻게 셀 거냐면 얘를 중간과 뒤쪽에 있는 교점 개수만 생각할게요. 2개. 그럼 그 다음도 중간과 뒤니까 2개. 계속 2개씩 생긴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0이라는 교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된다라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t가 뭐가 나왔을 때? t가 0이 나왔을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뭐 하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교점을 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자, 그럼 먼저 그려볼게요. 현재 절대값 4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는 정리를 먼저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는 2차 함수였어요. 근데 그걸 절대값을 했으니까 뒤집어 올려서 이러한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현재. 자, 그럼 현재 이 높이가, 이 지점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 높이가 4분의 5가 된 거죠. 들어 올렸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를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이 나오고 있죠, 1. 그래서 1의 높이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대입해 보시면 5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요쯤에 5 이렇게 그림을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봐야 되니까 요 그래프를 보고 있다. 이게 y는 절대값 4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 그래프에다가 요 꼬챙이를 꽂자라는 거야. n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n은 1부터 5까지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넣었을 때 그 꼬챙이의 높이가 달라지고 있을 거고 꽂을 때마다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t값이고 그 t값을 여기다 다시 대입함으로써 x값이 총 몇 개 나온지를 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n이 이제 나눠보도록 합시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리고 높이도 봐야 되니까 2n-1분의 7이라는 요식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볼 거고요. 그때 t의 값들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할 거고 그거에 맞춰서 x의 값이 몇 개가 나오는지, 즉 x의 값의 개수가 지금 an이라고 놓은 거죠, 수열. 그래서 an이 얼마인지 이거를 체크해 보자. 자, 그러면 요거는 1부터 쭉 대입해 보시면 1 대입하면 7, 2 대입하면 3분의 7, 3 대입하면 5분의 7, 7분의 7이니까 1, 그 다음에는 9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자, 7일 때 꽂아보시면 7 높이 꽂아보면 교점 개수 빵개네. 빵개니까 여기다 꽂을 수 있는 t값도 없다라는 거고 결국 개수가 빵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높이가 3분의 7이니까 3분의 7하고 4분의 5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겠네요. 5보다는 작은 거 아닌데 얘보다는 큰지 작은지 비교해 보셔야 되고 비교를 해보시면 누가 더 커요? 얘는 12분의 15, 얘는 12분의 28이 되니까 얘가 더 높네요. 그래서 요런 높이에 꽂게 됐다라는 거고 이 만족하는 t값은 1의 근처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 근처에 있는 어떤 높이를 꽂았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교점계수 몇 개? 2개가 생겼죠. 자, 일단 t값은 몇 개? 1개가 생겼고, 그 x값은 2개가 생기는데, 자, 요거는 제가 한 주기만 그린 거죠. 총 몇 개의 주기가 나온다 했어요? n개의 주기가 나온다 했으니까 n이 2일 때는 2개의 주기가 더 나오게 되는 거지. 됐나요? 자, n이 3일 때 보도록 합시다. 5분의 7 높이를 꽂을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랑 비교를 할 건데 누가 더 높죠? 얘는 20분에 통분하면 25, 얘는 20분에 28. 여전히 얘가 높네요. 똑같은 상황이죠. 1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교점 개수 2개씩 나오는데 대신 주기가 몇 개? n개인데 n이 3인 상황이니까 3개의 교점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4일 때 볼 건데 4일 때 보기 전에 이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까 0의 높이가 나오게 됐을 때는 뭐 한다 했어요? 개수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t 값이 0이라는 거는 t가 0일 때 높이가 어디인지도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t가 0일 때 t 0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요? 1이 나오고 있으니까 뒤집었을 때 1이 나오고 있어서 얘랑 만나는 교점 중에서 뒤집었을 때 높이 1이 나오는 요 지점이 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자, 근데 지금 마침 뭘 꽂고 있어요? 1을 꽂고 있지. 여기 주황색에다 꽂겠다라는 거야. 그럼 꽂으면 만나는 해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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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4개가 나오는데 4개.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0이 포함되어 있고 또 뭐도 포함되어 있어? 마이너스 1이라는 값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하나씩 꽂아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 t값을 꽂았어요. 그럼 여기에 꽂았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교점 몇 개? 1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하나 꽂았죠. 음수 쪽에 하나 꽂았어요. 교점 몇 개? 2개. 그 다음에 0에 꽂았어요. 일단 한 주기 안에서는 교점은 3개.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을 꽂았네요. 0과 1 사이에 어떤 값 해서 교점 개수 2개. 이렇게 나왔어. 그 이게 몇 주기가 있어요? 4주기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봅시다. 얘는 4주기 곱하면 될 거고요. 얘도 4주기 곱하면 되고 얘도 4주기 곱하면 되는데 이 3개짜리는 4주기 곱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었지? 뒤에 있는 2개를 4주기만큼 곱하고 얘를 따로 더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는 4주기마다 다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에 추가로 1개를 더해 주셔야 된다. 0이라는 값.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5일 때 봅시다. 9분의 7이에요. 그럼 9분의 7이면 높이가 1보다 낮아진 거지. 요런데 이제 9분의 7이 꽂혔다라는 거야. 그럼 만나는 교점들은 다 특수한 점이 아닌 점들이니까 결국 여기 2개, 여기 2개 꽂히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2개, 0과 1 사이에 2개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 2개 꽂히면 교점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 나올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꽂았으면 4개가 나올 거고, 양수 쪽에도 2개를 꽂게 되면 4개가 생길 거니까 결국 총 몇 개? 한 주기당 8개가 생기는 거지. 얘는 교점 4개였고, 한 주기당 8개. 근데 몇 주기가 있어요? 5주기가 있었으니까 총 40개의 교점 개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A1부터 A5까지 다 합하자라는 게 문제 구하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얘네들을 쭉 다 합해보시면 되고 따라서 S5 값은 0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9 더하기 40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79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